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돌아서 쇼트를 하고 돌아서 드라이브를 대각선을 걸려고 백스윙을 뺐는데 상대방이 딱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지원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백사이드에서 돌아서서 드라이브를 걸 때 스탠스하고 그리고 돌아서 드라이브 걸 때 코스를 가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서 포핸드를 칠 때는 이 엔드라인,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포핸드 스트로크, 그냥 일반적인 포핸드 롱을 치실 때는 이 엔드라인을 한 몸 가운데 또는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게 해서 너무 이렇게 떨어져, 이 반대발이 사이드 라인에 있는 것보다는 이 약간 엔드라인을 살짝 걸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이 그렇게 멀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다리 스탠스를 너무 이렇게 일자로 넣는 것보다는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이 살짝 들어가야 돼요.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이 살짝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진짜 완전히 일자로 서버렸을 때는 공이 약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밀리지 않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반대발이 약간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밀리지 않고 공이 들어가지. 이게 조금만 몸이 틀어지면 공이 사이드라인 쪽으로 흘러나가니까 흘러나가지 않게 살짝 이 발이 앞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타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포핸드를 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포핸드 쪽에서 포핸드를 칠 때나 드라이브 걸 때보다는 여기서는 너무 많이 당기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당기면 공이 밀려서 저 사이드 라인 쪽으로 나가니까는 밀리지 않게 약간 공한테 살짝 마중을 나간다는 느낌으로. 대신 스윙을 마지막을 이렇게 끌고 오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여기서 스윙을 이렇게 끌어버리면 공이 대각선이 아니고 미들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스윙을 끌지 말고 조금 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코스,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를 보내고 싶으면 마지막 피니시가 저기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저기를 보내려고 하는데 스윙을 당기면 공이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 안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바깥쪽으로 보낸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걸 때는 포핸드 롱은 그냥 우리가 여기 테이블에 걸쳤다면은 드라이브 걸 때는 한 반대 다리가 한 엔드라인 정도, 요 정도 거리가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스윙이 커지니까는 요 간격도 조금 더 넓어져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피니시가 마지막에 보내고자 하는 코스, 저 깊이 보내려고 하면 스윙이 마지막 피니시가 저쪽으로 가야지 팔꿈치가 접히면 안 되겠죠. 접히는 것보다는 조금 뻗어진다는 느낌으로. 좀 더 뻗어진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드라이브 스윙을 당겨버리면 오히려 공이 대각선 깊이 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는 이제 대각선인데 이번에는 이쪽 직선으로 칠 때는 다리 모양이 대각선이랑 똑같이 있으면 각이 안 나오겠죠. 각이 안 나오니까는 살짝 여기서는 조금 더 크로스 스탠스니까 조금 더 약간 이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이 더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치기 유용하게 다리를 약간 더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너무 사이드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다리가 들어와서 쳐야지 여기서 각이 훨씬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이 사이드 라인, 발끝이 거의 사이드 라인 정도 올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요 발은 그만큼 여기를 좀 거리를 두고 각을 약간 45도 정도로 만들어서 이런 느낌. 여기서는 이제 스윙이 아까 저기 보낼처럼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약간 인사이드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공을 보내고자 하는 코스가 어디면은 마지막 라켓이 거길 갖다 쳐다봐야지. 공은 저길 보내야 되는데 라켓이 딴 데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약간 안쪽으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브 할 때는 여기서 살짝 물러나서 안쪽으로. 약간 더 안쪽. 이런 느낌 돼야지. 스트레이트로 거는데 마지막 피니시가 이렇게 앞으로 뻗어버리면 안 되겠지. 여기 피니시를 한 90도 정도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90도 정도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약간 안으로 끌고 와줘야 돼. 스탠스도
저쪽으로 치기 좋게 약간 몸도 더 틀어줘야 되고 마지막 피니시도 오른다리 쪽으로 많이 이동이 돼야 되고 어느 코스의 거냐에 따라서 타점과 임팩트와 피니시가 조금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아서서 거는 상황이지만은 이게 아니고 이제 플레이 상황에서 내가 뭐 쇼트를 하든 커트를 하든 돌아서 드라이브 걸 때는 그 아까 제자리에서 하는 것 같은 스탠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또 어느 코스로 거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약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걸 때는 조금 공간도 많이 만들고 좀 다리도 많이 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각선에서 오는 공이 깊이 오니까는 이게 공간이 좁으면 공이 몸으로 파고들겠죠. 그러니까 동호인분들이 대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돌아서 드라이브 하실 때 내 키하고 팔 길이가 있으면 사실 팔 길이만큼은 돌아줘야 되는데 팔 길이만큼 못 돌고 한 절반밖에 못 돌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이렇게 몸에 붙어가지고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러면 이제 파워가 한 절반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조금 이거는 스텝 연습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하고 나서 돌아서 걸 때도 조금 공간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오른다리가 한 1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빠져줘야지 좀 스케일이 큰 드라이브가 나오겠죠. 물론 여기서 하고 나서 이렇게 짧은 드라이브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우리가 보편적인 가장 평범한 드라이브 걸 때는 스윙을 하게끔 조금 많이 돌아서서 약간 스윙도 조금 앞으로 많이 뻗어 주셔야 돼요. 쇼트하고 돌아섰을 때 다리가 맥시멈은 일자지만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이 절대 얘보다 뒤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밀려서 공이 저쪽으로 가니까는 이게 절대로 뒤로 가지 않고 맥시멈이 일자지만은 이거는 좀 과해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이 얘보다 살짝 앞에 있어야지 밀리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겠죠. 많이 돌아서서 조금 여기서는 앞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옆으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 공한테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내가 더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많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돌아서 쇼트를 하고 돌아서 드라이브를 대각선으로 걸려고 백스윙을 뺐는데 상대방이 딱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 걸어도 반대 코스로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든 코스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약간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좀 드라이브의 기교가 필요해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날 때 다뤄볼 예정인데 여기서 몸이 약간 옆으로 빠져주면서 약간 공의 완전한 인사이드 공이 있으면은 거의 뒤가 아니 약간 여기를 감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공이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드라이브 마지막 스탠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옆으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공이 이쪽으로 오지 옆으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 들어가면 공이 절대 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여기를 걸려고 마음을 먹고 돌아선 게 아니고 여기를 걸려고 마음 먹고 돌아선 거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지금 뭔가 구조가 안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약간 드라이브의 기교 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순간적인 센스죠. 재치. 그러니까 탁구를 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하고 돌아서서 툭 약간 공을 이렇게 안쪽으로 꺾고 온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상대방이 지키고 있는 거를 조금 탈피해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지키고 있으면은 아무리 세게 걸어도 결국은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면 돌아서는 것도 자신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돌아서서 저번 시간에 여기서도 뭐 포핸드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했지만은 포 사이드에서도 했지만은 돌아서서도 내가 대각선 내가 돌아서서 미들 내가 직선 이 코스가 3개가 다 나와야지 내가 마음껏 돌아서 드라이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쇼트를 하든 커트를 하든 여기서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기 전 동작 커트를 하든 쇼트를 하든 이 동작에서 벌써 사실은 돌아서 내가 어느 코스를 걸어야겠다고 이게 딱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스탠스를 내가 원하는 코스를 딱 맞춰 놓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쇼트를 하고 돌아서 무조건 그냥 즉흥적으로 잡아버리면은 상대방한테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블로킹에 막혀버리면 드라이브 내가 돌아서는 게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고 나서 대각선으로 걸 거다. 대각선 스탠스를 만들어 놓고 직선으로 걸 거다. 직선 스탠스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지만은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돌아서서 걸으려고 하다가도 이런 순간적인 드라이브의 기교라든가 스텝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선수들 게임하는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이런 스텝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이런 거라든가 뭐 좀 여러 가지 동작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하셔야 되는 상황이 탁구 게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조금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는 백사이드에서 돌아서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